그 후 펜타곤은 이제 전통적인 A10 워트호그 공격기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테헤란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효과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수천 대의 작은 고속정과 숨겨진 해상 기뢰를 사용하여 비대칭적인 죽음의 함정을 설치했으며 이는 이 지역의 미국 군대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도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미 중부사령부는 이 봉쇄를 깨기 위해 게임 체인저인 비정규 전술을 배치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A-10 워트호그와 AH-64 아파치라는 강력한 화력을 동원했습니다. 이 두 냉전 전설은 이란 남부 해안을 강타하며 첫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공중 전력의 배치는 수십억 달러의 항공기에 의해 수행된 고고도 무균 폭격 시대의 종말을 알립니다. 이제 해수면에서의 끈질기고 잔인하며 무자비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치명적인 미국 무기가 전장에서 직면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이란의 해군 전략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개방된 해역에서 미국 전함과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의 첫 몇 주 동안 테헤란이 자랑스럽게 선보였던 대형 함선들의 운명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모즈급 전함, 알반드급 호위함 사발란, 해상 기지선 마크란을 포함한 주요 해군 자산들이 몇 시간 만에 침몰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전통적인 해군 전술이 자살 행위가 될 것임을 깨달은 이란은 유명한 무기 함대 개념을 배치했습니다. 보그하마르 시라즈 1, 졸파가르급의 천여 척의 고속 공격 보트가 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원시적이었으며 민간 선박이나 배형 호위함을 공격할 때 20여 척의 중무장하거나 단순히 폭발물을 실은 보트로 무리를 지어 공격했습니다. 레이더에 갑자기 나타난 수십 개의 작은 표적들이 원격 조종 지뢰를 설치한 후 전속력으로 원래 위치로 도망쳤습니다. 호르무즈 해역과 같은 좁은 지점에서 가장 좁은 곳이 단지 24마일 너비인 곳에서 이 비대칭 전술은 완벽하게 작동하여 전 세계 석유 교통을 칼로 자르듯 차단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 비대칭 전술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구축함이나 200만 달러의 크루즈 미사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25만 달러짜리 스피드보트나 샤헤드 드론을 100만 달러짜리 무기로 타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전쟁에서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펜타곤의 교리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센트콤은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대형 함선을 철수시켰습니다. 이 임무를 위해 고고도로 비행하는 F-35와 같은 레이더 회피 항공기의 사용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군사용어로 덱허거라고 알려진 지면에 가까이 직접 비행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스마트 폭탄이 아닌 저렴하고 순수한 운동 에너지 탄으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래된 전설이 호출되었습니다. 바로 A-10 워트호그와 AH-64 아파치입니다.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이란의 모든 해상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이란의 비대칭 비용 우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전 시기에 유럽 평원에서 소련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 설계되고 단일 목적을 위해 제작된 A-10 워트호그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에서 선박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현대 제트기처럼 섬세하지 않습니다. 무기로 완전히 둘러싸인 비행 탱크입니다. A-10의 핵심은 기수에 장착된 30mm GAU-8A 어벤저 게틀링건입니다. 분당 3,900발을 발사하는 이 총은 하늘의 톱과 같아서 단 한 번의 급강하로 이란의 경장갑 보트를 물 위에서 반으로 자릅니다. 장갑 관통 탄환은 그 선박들의 엔진 블록을 종이처럼 뚫고 지나갑니다. A-10 조종사는 가벼운 지상 사격이나 고속 보트의 사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종사는 티타늄 욕조로 알려진 540kg의 거대한 장갑 패키지 안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10은 단지 그들의 총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개에 APKWS 레이저 키트를 장착하여 저렴하고 유도되지 않은 로켓을 정밀 타격 스마트 탄약으로 변환합니다. 매 순간 방향을 바꾸고 물 위에서 기동하는 그 스피드보트들에게 A-10은 피할 수 없는 하늘의 집행자입니다. A-10의 해군 역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11년 리비아에서의 통합보호작전 동안 A-10은 미스라타 항구에서 순찰보트와 소형 공격선을 파괴했습니다.
2023년에 미 국방부는 이란의 상선 괴롭힘에 대응하여 호르무즈 해협에 A-10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에 A-10은 이 지역에서 연안 전투함과 함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2026년 3월에 있었던 실제 전투 환경만큼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추적의 두 번째 단계는 AH-64 아파치 헬리콥터에 의해 수행됩니다. 아파치는 전장에서 이란의 군집 전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각 아파치는 기수에 장착된 30mm M230 체인건을 장착하고 있으며 분당 620발을 발사할 수 있고 1200발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헬멧에 통합되어 있는 이 총은 조종사가 보는 방향으로 회전하며 발사됩니다. 그러나 아파치의 진정한 비밀과 혁신적인 우위는 비싼 헬파이어 미사일이 아니라 유도되지 않은 로켓을 사용한 운동학적 격추에 있습니다. 이란은 매일 저렴한 샤헤드 자살 드론을 발사합니다. 이러한 드론을 100만 달러짜리 방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대신 아파치는 놀라운 전술을 사용합니다. 포기하기 없는 일반 로켓을 발사하여 로켓의 운동 에너지로만 공중에서 드론을 파괴합니다. 이는 이란의 비대칭 비용 우위를 무효화합니다. 그러나 아파치의 진정한 치명적인 역할은 한밤중에 기로의 부설 선박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기로의 부설 능력은 막대합니다. 해저에 고정된 철제 기로에, 자기적으로 작동하는 기로에, 압력으로 작동하는 기로에, 원격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기로에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로에를 부설하는데 대규모 군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혁명수비대의 작고 빠른 보트조차도 선체에 장착된 작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어둠 속에서 기로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밤을 낮으로 바꾸고 지뢰를 배치하려는 순간 헬파이어 미사일로 이 선박들을 물속에 가라앉힙니다. A-10과 아파치가 포함된 이 첫 번째 작전은 이미 지상에서 엄청난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의 발표에 따르면 이란 해안에서의 저고도 추격 작전에서 지금까지 120척 이상의 이란 군함과 보트가 손상되거나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밤에 어둠을 틈타 기뢰를 설치하려는 이란 해군 함정 16척 이상을 특정하여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공해상의 보트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이란의 공격 인프라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입니다. 혁명수비대의 해협 통제는 세 가지 주요 기둥에 의존합니다. 고속 보트무리, 해상 기로에, 그리고 해안에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해협을 거의 뚫을 수 없는 벽으로 만듭니다. 연합군은 현재 이 세 가지 기둥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도전은 터널입니다. 이란의 해안 순항 미사일 배터리는 산소 깊이 파인 터널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트럭에 장착된 미사일 발사대는 터널에서 빠르게 나와 발사하고 몇 초 안에 후퇴합니다. 해군 분석센터의 분석가인 마이클 코넬은 크루즈 미사일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발사되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B-1B, B-52, F-15E와 같은 중폭격기로 이 광범위한 미사일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에서 나와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언급한 A-10의 채공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10은 몇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터널에서 미사일 발사기가 나타나는 순간 매버릭 미사일이나 어벤저 대포로 즉시 목표를 파괴합니다. 히트 앤드 런 전술을 사용하는 이란인들은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비행 톱에 의해 잡힙니다. 동시에 키시, 라락, 행감섬의 지하보트 대피소도 목표 목록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이 섬들은 상업 해운로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고속 보트는 몇 분 만에 대형 유조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기는 관통 JDM 폭탄으로 이 대피소의 입구를 파괴하여 목표물을 동굴 안에 직접 매장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다단계 계획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먼저 해안 미사일 배터리와 보트 대피소를 파괴합니다. A-10으로 공해상의 보트를 제거합니다. 아파치로 야간 기로의 부설자를 추적합니다. 그런 다음 전함으로 해협을 열고 마지막으로 상업 선박의 안전한 호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왜 미국은 수십억 달러짜리 함선을 철수시키고 조종사들을 그렇게 위험한 적어도 임무에 투입했을까요? 그 답은 세계 경제의 출혈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는 즉시 브렌트유 가격을 119달러로 급등시켰습니다. 세계 석유 수출의 20%가 이 좁은 수로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안보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경제를 침체로 끌어들이는 글로벌 협박 행위입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해군 분석센터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이용하여 에너지 의존 국가들과의 필수적인 상호 의존 협정을 강요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최후 통첩은 명확했다. 해협의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가 규칙을 정한다. 미국의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은 A층과 아파치로 이루어졌으며 군사 목표뿐만 아니라 이란의 글로벌 에너지 협박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타격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고 성급히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의 위험성과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끌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파르진 나디미와 같은 방위 전문가들은 공격과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해안선을 떠나 뻗어 있는 깊은 터널에 대량의 지뢰와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터널 입구를 폭격한다고 해서 내부에 수천 개의 탄약이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해협을 선박 운송에 대해 100%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했듯이 우리가 선박 통과를 허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란이 여전히 운 좋게 한 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유조선을 침몰시킬 수 있는 그 한 발의 운 좋은 공격은 유가를 다시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전쟁의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러운 정리 단계로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펜타곤은 공군력만으로는 지하 터널과 섬을 영구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심과 아파치가 수행하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수색은 사실 전쟁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지상 침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현재 제11해병원 정대는 2,200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함께 중동으로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출항하여 이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제31해병원 정대와 합류하면 4,000명 이상의 미 해병대가 호르무즈 해안에 모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는 캐시무 섬이나 카르그 섬과 같은 중요한 이란 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육상 또는 상륙 공격 계획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A-10과 아파치가 현재 바다 표면과 해안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무자비하게 두드리는 주된 목적은 지평선에 다가오는 이 대규모 상륙 부대의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중 정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배소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A-10 워트호그와 AH-64 아파치 헬리콥터의 첫 번째 임무는 현대 군사 역사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비대칭 전쟁 교리는 수년간 개발하고 대규모 훈련을 통해 세계에 선보인 것으로 최첨단 가미카제 드론과 고속 보트를 활용했지만 수십억 달러의 스마트 탄약이나 전투기에 의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대신 이러한 시스템은 1970년대 시대의 장갑 항공기, 순수한 운동 에너지로 타격하는 저렴한 로켓, 그리고 분당 3,900발을 발사하는 중기관총에 의해 압도되었습니다. 미국은 바다에서의 첨단 기술, 매끄럽고 무균적인 전쟁의 환상을 접었습니다. 그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피로 물든 물에서 직접적인 거리 싸움에 들어갔으며 손을 더럽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은 120척의 이란 선박전에 격추된 드론, 파괴된 대피소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용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지식시켰던 이들은 이제 갑판을 스치는 항공기의 총구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근본적인 형태로 돌아왔으며 이제 모두가 수평선에 나타나는 해병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